네, 2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떠한 특징주들이 눈에 띄었을지 지금 시장을 분석해 봐야겠죠. 레몬 리서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살펴볼 종목들이 많은데 세 가지 종목으로 압축해 봤거든요.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10년 만에 적자로 SK하이닉스 어닝 쇼크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는데 예상보다도 조금 낮은 수치였죠. 전가요? 여기 보고 있으니까 네. 님입니다. 네. 예, 이제 눈치 게임이네요, 이거. 네. 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 다 좋은데, 우리 앵커님이시라면 지금 현재 사겠습니까? 매번 똑같네 질문이. 네, 항상 매번 그렇게- 똑같지만 네. 답변도 똑같습니다. 삽니다. 지금 가격이 94,000원, 지금 가격에 사신다고요? 이게 네. 높은 가격입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가격은 메리트가 있다. 네. 네. 분석 다 끝났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하락도 대비를 하시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적 안 좋다는 거 다 예고가 됐었죠. 게다가 지금 지난 분기 예상 실적보다 좀 더 안 좋게 발표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재고 자산 관련된 평가 손실이 얼마일까란 부분들이 좀 더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보다 이쪽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더 커졌는데 중요한 건 올해도 뭐 기대감이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데 약 한 5조 원대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상저하고가 되는 그런 패턴이. 그래서 하반기 쪽에 뭔가 좀 빠르게 변화가 나오면서 이 적자폭을 줄여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그래도 좀 잘 견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아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그랬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딱 나왔을 때 예상보다도 부진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진한 거 알았는데도 그보다도 더 부진하게 나온 수치가 나온다면은 사실 지수라든가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최근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 두 종목들이 다 올라주고 있다는 거죠. 뭔가 그 추후에 기대를 하는 걸까요? 이번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몇 가지 뭐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 투자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19조 원 투자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줄일 거야. 이런 거는 이제 똑같은 말을 또 이제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 이제 축소는 없을 거야. 그리고 투자 축소를 한다고 해서 기술 경쟁력에 영향은 또 없을 거야. 이렇게 자신감 있는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1분기가 정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이 기업이 생각나더라고요. TSMC는 재고가 4분기 정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SK하이닉스는 1분기 정점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차츰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우려는 없는 상황인데 좀 작년에 같은 경우 좀 우려 있었죠. 좀 시장에서는. 그래서 실적 악화로 인한 유상증자 없을 거다. 가능성도 일축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용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그 컨퍼런스 콜의 분위기는 우리 하반기랑 내년까지 잘 준비할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잘 버텨내 보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가 이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한 어느 정도 줄이는 건가요? 감축을 해야지 재고도 좀 빠른 시간 내에 털고 다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거죠, 반도체 쪽에선. 네, 앞서 이사님 얘기 안 들으셨네요. 듣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원고 있으니까 똑같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지위 2위, 3위는 할 수밖에 없죠. 감산한다. 그리고 또 KPX 투자 줄인다. 줄인다. 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50% 정도 줄이는데 제가 이번에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SK하이닉스도 뭐 5조 적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갖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적자인데 연봉의 40%인가 또 다 부럽네요. 보너스가. 네, 보너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또 컨퍼런스 콜 마지막쯤에 얘기했던 게 좀 놀랍습니다. 내년에 깜짝 호황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어떤 게 이어갈까라고 했었을 때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했고 이번에서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AI 투자. 챗 GPT가 바꾸는
어떤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로 인해서 바뀌는 서버 환경들이 의외로 빠르게 호황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AI는 오늘 많이 빠지네요. 오늘 좀 밀리죠. 네. 근데 이런 변화가 일단 반도체 쪽에 어떤 업황을 이끌어내느냐라고 하게 되면 예상보다 좀 빠른 변화가 가져온다고 하게 되면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다행히 삼성전자의 그 감산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거에 실망했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어제 전기전자 쪽을 끌어내렸다면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SK하이닉스를 좀 예를 들어봤을 때 그럼 두 분 모두 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홀딩하실 건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럼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반도체 겨울을 자동차와 AI로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SK 하이닉스 박정호 사장이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랑 AI가 참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이제 대표님께서도 AI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SK 하이닉스가 다른 제품을 감산하고 있어도요. 이 제품, HBM3, 하이밴드위스 3 이 제품은 감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지금 엔비디아의 작년 6월부터 지금 챗 GPT GPU 그 이제 서버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 참 2분기에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중국 리오프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G7 경기 선행 지수의 상승 반전도 지금 전망되고 있는 거는 4월에서 5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따지면은 2분기에 좀 좋은 게 있네. 그렇다고 하면은 2분기 전에 조금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좀 더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동의하시나요? 아까 저한테 계속 이 네. 가격에 SK하이닉스 사실 거냐고 질문을 주셔서 그런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대표님은 하이닉스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렇진 않으셨죠? 네, 그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고릅니다. 네, 왜냐하면 업황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걸 골라 모르게. 네, 왜냐면 그런- 여기서는 좀 네. 의견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더. 레몬은 SK하이닉스 쪽이네요. 전 직장 그렇지만 네네. 네. 개인적으로는 또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려워도 투자는 작년 수준 계속한다. 그렇게 되면은 뭘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딱 고른 게 있죠. EUV 이쪽은 여전히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성과가 나오는 국산화되는 업체들 올해 말쯤이면 실적이 아주 강하게 찍힐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소부장 쪽에서도 이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런 종목들 쪽에서도 일단 여러 가지 업황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영역까지 확대 강화되는 업체들 이런 것도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UV 관련 투자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자라는 거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레몬팀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반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효성 TNC입니다. 중국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 레깅스 시대 돌아옵니까? 스판덱스 업황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 보여주고 있나 봐요. 네, 이제 효성 TNC가 이제 작년에 좀 레깅스로 좀 뭐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좀 이슈가 됐었고 이제 뭐 레깅스의 샤넬인 뭐 룰루레몬을 뚫었다 이런 뭐 기사도 있었는데 대표님은 레깅스 몇 개 갖고 계신가요? 네? 네? 제가 왜? 왜요? 남성분들도요. 그 자전거 탈 때 입는 옷도 다 레깅스 스판덱스잖아요. 네네네. 어머, 저는 안 입습니다. 네, 못 입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상상. 네, 네. 저는 있는데 그래서 이 레깅스가 참 이렇게 스판덱스 쪽에서 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스판덱스 하면은 또 레깅스 하면은 또 이제 효성 TNC인데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보면은 스판덱스 가동률이 작년 8월에 51%였는데 이후에는 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글로벌 스판덱스 공급이 이게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1월 중순 이제 얼마 안 됐죠. 1월 중순에 국내 또 스판덱스 수출 판가가 지난달 그러니까 이제 12월 대비해서 5.9% 상승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판가까지 상승해
또 수요도 또 중국 리오프닝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관심이 또 필요한 것 같고 또 주가도 이를 또 좀 화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펀덱스의 수요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판가 자체도 그래도 바닥을 찍고 좀 올라서는 추세. 여기 더불어서 효성 TNC의 경우에는 신규 공장에 대한 기대가 올해 더 강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 같은데 마켓시어 1위입니다. 1위 업체가 이제 업황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좋아지는 게 언제냐면은 3분기 정도? 3분기요. 네, 그런 쪽에서 중국의 수요 회복과 함께 스프레드 개선되는 쪽은 3분기 이후부터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는 가야 된다. 이런 논리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도, 중국 쪽에 신규 공장이 생기게 되면 캐파는 외형 성장은 늡니다. 근데 공급이 늘게 되면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이 부분도 좀 걱정이죠. 그래서 그런 그만큼의 공급이 느는 것만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면 가격은 유지되면서 Q가 살아가는 이게 확인이 돼야 효성 TNC의 주가는 더 좋겠죠. 근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효성 TNC 보면서 과거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즉 연간 실적으로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나오면서 와 그때 나오는 실적들 다시 한번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1조대 넘어가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작년의 위축 그를 회복하는 단계 쪽에서 얼마큼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 따라서 주가는 바뀔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공장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좀 증가한다는 게 가장 큰 호재이긴 한데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점 꼽아주셨어요. 그럼 이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효성 TNC의 경우에는 워낙 증권가의 평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또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악재가 나오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주가가 바닥권에서부터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그 중심에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11월 1일부터 1월 달까지, 그러니까 11, 12, 3개월 동안 기관이 1,000억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올라왔고 또 조정도 61선에서 이제 뭐 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수출 판가까지 상승하고 또 이제 증설 모멘텀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겠고 이제 그리고 이제 레깅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뭐 이제 봄 여름만 이제 입는 것도 아니고 일상복이 됐고 또 겨울에도 또 이제 뭐 이렇게 기모 레깅스는 또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이게 네.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기관 수급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실적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4분기 적자였어. 근데 3분기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죠.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찍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도 적자는 유지될 거라고 보지만 많이 줄 거고 그래서 2분기부터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분기별마다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효성 TNC 회사 자체도요. 어려울 때도 작년에도 효성 TNC는 계속 좀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회사에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오고 있음을 보면은 뭐 이렇게 급하진 않고 이렇게 뭐 파동을 이렇게 매매 관점에서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는 그 2021년도의 전성기 특수 대비해서는 이번에 파급력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이어지는 화학 제품 가격이 중국 춘절 끝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꽤 좋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고무 제품도 좋고 그러면 기대가 되는데 차라리 그냥 범용 쪽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특히 대한유화 같은 경우 이 정도에서 한번 돌려도 될 자리 아닌가 싶어서 기관 매도만 마무리됐으면 또 돌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화학주는 또 리오프닝의 수익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효성 TNC의 경우에도 중국 리오프닝 수혜긴 한데 이 종목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조금 시선을 돌려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쪽을 같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대안주도 제시해드렸어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바이든 믿어도 될까요? 진성 TC 하락합니다. 오늘 진성 TC뿐 아니라 기계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에서 캐터필라의 실적이 좀 아쉬웠던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또 노리면서 인프라 쪽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들었어요. 좀 예상대로 잘 가고 순항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겠죠. 네, 잘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조정의 빌미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캐터필라에 실적. 공급하는 대표적인 회사다. 캐터필라 꺾이면 근데 뭐 올라갈 때 신고가 나올 땐 신고가도 아니었는데 하락할 때만 이렇게 같이 영향을 받습니까? 참 답답하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나코 인프라 쪽에 나오는 미국의 법안 관련된 쪽도 물론 중요해서 수혜를 받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광산 채굴하고 에너지 찾기 위해서 채굴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하나의 축이 만들어지면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동향들도 여전히 유가가 올라갈수록 또 계속 채굴 기술, 리구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가지되 지금은 딱 지금 가격대가 지지권입니다. 여기 이탈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 여부가 중요하다. 캐터필라의 실적이요. 매출 부분에는 예상치를 좀 상회했는데 제조 비용의 증가와 환율 효과 영향이 좀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아쉬웠던 실적 때문에 시간 내에서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캐터필라가 어제 3% 넘게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해외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은 올해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재선에 이제 공식화해야 되는데 정치적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행보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 지역을 좀 이렇게 방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가깝게는 또 2월 3일에 또 뭐 필라델피아 또 이제 방문을 해갖고 이제 인프라의 투자나 또 그 부분의 중요성 계획도 밝힐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할 텐데 미국이 그 진성 TC가 작년 상반기에 미국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제로 62%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법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향후 인프라법에 1,500조 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계속 이슈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네옴시티나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도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 26일 정부에서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 운용 방향과 관련된 논의를 한 그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와도 연내에 그 재건 사업 협정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이게 가깝게는 앞으로 한 2, 3개월 사이에 우크라이나에 좀 종전이나 휴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37세로 올렸고 또 이제 뭐 특별 사면을 해서 지금 러시아군을 한 20만 명 이상 또 지금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군사 훈련시키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후에 또 중국 리오프닝과 또 유가 상승, 러우 전쟁. 그래서 2분기에 좀 이런 이슈는 있기 때문에 그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그래 계속 보다가 뭔가 갑자기 불확실성 이슈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성 TC뿐 아니라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기계주들이 다 같이 한 5에서 6%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지지권을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지켜봐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뭘 고르냐. 네. 지지가 성공하게 되면 뭘 고르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레몬 리서치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제일 낫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왜냐하면 건설기계 쪽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방산 쪽이 있죠. 이 회사가 납품하는 데가 현대로템입니다. 그러면 현대로템 쪽에 들어가는 K2 전차의 심장 엔진을 납품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출 모멘텀도 같이 잡힌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하나를 고르게 되면 이쪽이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지권 여부가 필요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건 맞는데 지지권에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준다면은 과연 무엇을 봐야 될까?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그 안에서 최애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